이슈파인더 오늘은 어떤 이슈를 픽해 오셨나요? 저는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들어봤을 텐데 정확히 의미를 모를 만한 이슈인 리터러시라는 네,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리터러시. 굉장히 이제 네. 제가 약간 그 사대주의성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어는 뭔가 좀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네, 리터러시 하면 굉장히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또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실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네. 많이 들리는 용어잖아요, 요즘. 그런데 맞습니다. 어떤 뜻인지를 좀부터 먼저 짚어보죠. 그냥 이제 사실 저도 영어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굳이 표현하자면 문해력이라는 한 단어로 문해력.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네, 말 그대로 이제 한국말로 들으니까 확 알아듣겠죠. 네. 이제 사실은 이제 문자화된 기록이나 내용들, 정보들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쉽게 이해하고 그에 따라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총체적으로 부르는 이 말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문해력이라면 진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은데 이게 또 트렌드 코리아에서도 이슈가 좀 됐더라고요. 왜 이렇게 화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리터러시라는 게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문해력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언어적으로는 일단 읽고 이해하고 하는 능력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얘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예. 사실은 이제 지금 여기서 쓰이는 리터러시라는 그 의미 자체는 그걸 좀 더 넘어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해력을 넘어서서 현대 사회에서의 문해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회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잖아요. 다양화되고 있고 뭐 저만 하더라도 사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생각지도 못한 시대에서 여기까지 흘러오는데 처음에 아이폰을 받았을 때 이걸 어떻게 쓰지? 여기서 안에서 정보를 어떻게 얻지? 막 이런 생각들도 고민이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아마 현대의 사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더 많이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서 정보를 얻지? 그 정보는 맞는 건가? 이게 내용이 확실히 내가 이해가 되는 게 맞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총체적인 부분들 때문에 사실 급변하는 사회에서 리터러시라는 의미가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런 다양한 수식어들과 함께 이 문해력에 대해서 너네들이 그 본질을 이해하냐? 혹은 이해할 수 있냐라는 걸 물어보고 있고요. 뭐 대표적인 예시로 뭐 앞서 수식어가 붙는 용어라고 한다면 뭐 미디어 리터러시도 있고 미디어 리터러시. 네, 아니면 데이터 리터러시도 있고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앞에 붙는 수식어에 따라서 리터러시의 어떤 느낌이 달라지는 건데 예.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한다면 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미디어, 다양한 매체를 이해하는 능력일 수 있겠고 데이터 리터러시라고 한다면 데이터를 이해한다? 어떤 거라고 봐야 돼요, 이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저 말씀하신 게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면 미디어 이해력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데이터 리터러시면 데이터 이해력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다만 이제 그 리터러시라는 그 의미 자체가 그 본질을 파악한다는 얘기를 잠깐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해하는 걸 넘어서 그거를 활용하고 적용하는 것까지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의미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 같은 경우 예시를 들면은 이제 아무래도 다양한 매체들 통해 가지고 메시지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메시지를 이해하는 거에서 넘어서서 네. 분석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이거를 내가 재생산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포괄해주는 영역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데이터 리터러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히 데이터를 이해하는 걸 넘어서 데이터를 목적에 맞게 생성하는 것도 의미를 찾고 있고 나아가서 그 데이터 안에도 사실 숨은 의미가 존재할 때가 많거든요. 그 숨은 의미까지도 파악해낼 수 있는 거.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업무적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일상생활에 적용하거나 이걸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역량까지도 포괄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리터러시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접하고 듣긴 했는데 이렇게 세분화해서 들어보니까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쉬운 예시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게 사실 저도 맨 처음에 리터러시 하면서 막 트렌드 네.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솔직히 네. 말하면 문해력 그냥 이해하면 되지. 근데 맞아. 좀 예시를 보니까 저도 쉬워지더라고요. 뭐 대표적인 예시 하나 주면은 가짜 예. 뉴스 혹은 가짜 정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가짜 뭐, 정보. 네, 뉴스야 뭐 얘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정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사실 여러분들 물건 구입할 때 댓글로 수많은 댓글들이 달려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댓글을 보면서 이거 댓글이 많이 달렸네? 이거 구매해야겠다. 좋은 댓글이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구매하는 경우도 많지만 사실은 진짜 댓글을 자세히 분석해보고 읽어보면요. 뭔가 광고 스멜이 날 때가 많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맞는 정보인가? 정말 이게 맞는 걸까? 라고 하면서 이게 분석과 재해석을 통해서 이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내가 구매까지 이어지게 만드는 거.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가짜 정보에서 내가 맞는 정보들을 찾아내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고요. 예. 뭐 또 다른 거는 뭐 대표적으로 뭐 빠른 길 찾기도 네. 사실은 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찾을 수는 있겠지만 내가 분석을 해가지고 이 시간대에는 여기가 길이 막히니까 이쪽으로 가자라든지
혹은 몇 번 플랫폼에서 탔을 때 바로 갈아탈 수 있는 환승이 맞아요. 된다든지 네. 아니면은 지금 이 시간에는 어떤 호선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좀 앉아서 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라든지 여러 네. 부분에 있어서 내가 다양한 데이터들 안에서 정보를 취합해서 결과물을 만드는 요소가 있을 수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뭐 이제 정보, 데이터에서 어떻게 보면 숨겨진 의미를 찾는다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이거는 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정부 기관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네. 대표적인 예시로 치자면 전 통계를 예를 들고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출생자가 누가 있는지 네. 출생자가 몇 명인지 네. 혹은 사망자가 몇 명인지를 보면서 결국에는 우리는 인구 감소의 절벽에 지금 놓여 있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결과물을 얻어내고 인사이트를 찾아낼 수가 있죠.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데이터 리터러시의 일종이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데이터 리터러시의 어떤 그 생리에 대해서 좀 저희가 쉬운 예로 좀 짚어봤고, 네. 그럼 최근에 가장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이 이렇게 빠르게 특히나 뭐 코로나 시대 때문에 더욱더 이게 가속화됐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예. 우리가 이런 디지털 발달이 이렇게 막 초고도화된 사회에 어느 순간에 놓였을까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이게 스며들게 된 건데 디지털이 대세인 만큼 그렇다면 리터러시 앞 수식어에 디지털을 붙여서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것도 있겠네요. 네, 사실은 아마 취준생들 입장에서 리터러시라는 그 단어 자체보다는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단어를 더 많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만큼 네. 이제 사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리터러시가 제일 화두이죠. 아무래도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가지고 이 디지털과 뭐 어떻게 뭐 IT의 중요성이 더 높아지니까 예. 그 부분의 리터러시도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하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고 나면 디지털이라는 영역이 너무 방대하잖아요. 네. 너무 많죠.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면요, 단순히 그냥 디지털 능력 이 정도, 디지털 문해력 정도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세분화되어 있는 크게 한 3가지 영역 정도는 다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첫 번째 영역은 컴퓨터 리터러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컴퓨터 네. 리터러시. 네,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디지털 리터러시면은 그 디지털에는 디지털 기기를 잘 쓰는 능력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예하에 컴퓨터 리터러시라는 것도 포함이 되고요. 네. 말 그대로 이제 컴퓨터 디지털 매체들을 활용하고 조작해서 원하는 작업을 실행하고 그에 따라서 필요한 정보를 얻는 지식과 능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두 번째 리터러시는요, 정보 리터러시예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정보를 찾아내는 것도 또 중요한 디지털 리터러시의 부분이겠죠. 그래서 정보 요구, 내가 어떤 정보를 찾아야 되는지,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하는지를 인식해서 평가하고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조직화하고 전달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이 정보 리터러시라고 예하에 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디지털 리터러시의 마지막 예하는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입니다. 아, 그거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네, 네. 그 왜냐하면 이제 미디어라는 게 지금 단순히 이제 TV 매체뿐만 아니라 지금 이 방송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디어가 굉장히 다양해지는데 이 다양한 미디어 안에서 정확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미디어에 담긴 정보의 질과 가치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태도와 능력까지도 포괄한다. 이 3가지를 모두 컴퓨터 리터러시, 정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모두 포괄하는 그 개념이 디지털 리터러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겠군요. 요즘에 보면은 너무 많은 정보들이 나오다 보니까 뭐 문해력이지만 사회 변화에 따라서 무엇을 또 이해를 하고 내가 어떤 정보를 획득하느냐에 따라 초점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저도 사실은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뭐 접하고 습득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그냥 쉽게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술의 발전이라든지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무엇이 옳은 정보인지 어떤 정보를 왜 얻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논리적 사고력과 알고리즘 이해도, 상황 판단 및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예. 이렇게 얻게 된 정보나 기술을 바탕으로 이 활용할 기술이나 이제 디바이스 데이터들은 어떤 식으로 또 연결고리를 가져야 될지까지도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역량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사실 디지털 리터러시를 이게 문해력 이렇게만 얘기를 하니까 사실 멀게 느껴지시는데 네. 이걸 갖고 있는 인재와 갖고 있지 않은 인재의 차이는 엄청날 수밖에 없는 사실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시로 그냥 쉽게 이해한다면 엑셀을 쓸 수 있는 인력과 엑셀을 쓸 수 없는 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직관적으로 와닿겠죠. 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넘어서 정보를 네. 습득하는 것까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은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포인트입니다. 네. 예, 그렇게 얘기하시는 만큼 실제로 채용 현장에서도 갈수록 이 리터러시의 중요성이
대두가 될 텐데 네. 실제 현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뭐 당연히 취준생 입장에서 뭐 최근에 가장 관심이 있는 이슈가 무엇이냐 뭐 이런 자기소개서 항목에서나 뭐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예. 사실은 저는 채용 프로세스 상에서 사실은 다른 다양한 분야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지금도? 네, 다루고 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예시를 들면요, 채용 설명회 같은 경우는 저 지난 시간에도 나와서 얘기했지만 요즘에는 채용 설명회가 트렌드 자체가 오프라인에서 안 하고 온라인으로 한다. 그리고 미리 사전 신청 안 하면 아예 그 접속조차 없고. 네. 안 한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 어떻게 접속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으로 구분돼 가지고 예.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이 또 드러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뭐 채용 공고문을 자세히 살피면은 굉장히 막 다양한 힌트들도 얻을 수가 있거든요. 뭐 이 직무 중심으로 써라든지 아니면 블라인드 요소에 이런 것들 쓰면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냥 채용 공고문 보고서 훅 지나가고서는 그냥 지원서 쓰기 바로 버튼 누르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래서 이걸 읽는 사람과 읽지 못하는 사람 이런 것들도 사실 채용 프로세스 안에서 디지털 리터러시가 드러나는 영역이겠죠. 네. 그리고 뭐 면접관에는 PT 면접에서 회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질문에 대응을 잘하는 사람과 잘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이 방송을 시청하시고 있는 그리고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 이슈에 대해서 많이 알고 질 좋은 정보를 접속하고 싶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또 나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취준생 입장에서 자기소개서 이외에도 다양한 채용 프로세스에서 정보의 중요성, 디지털 리터러시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예. 그럼 궁금한 게 아무래도 취준생들이 또 많이 보고 있으니까 이 리터러시 능력이 가장 중요한 채용 과정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단연 필기 시험이라고 필기? 확신합니다. 필기 네. 시험이다. 네. 아, 이게 옛날까지만 하더라도 NCS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 굉장히 짧은 지문이나 아니면 배경 지식이 좀 있으면 풀 수 있는 지문이나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근데 요즘 트렌드 자체가요, 막 A4 용지 2페이지 이상 지문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읽는 거 귀찮아하시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정말로 이 문해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NCS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정보를 확인해서 정답을 찾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실제 회사에서 나올 법한 규정이나 규범, 지문, 매뉴얼 같은 것들도 실제 문제로 출제되고 있는 터라 여러분들이 이 문해력에 대해서는 너무 멀게 느끼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 신한은행 같은 경우를 좀 예시로 들고 싶은데 작년에 이제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NCS 플러스 경제경영 시험을 원래는 이제 은행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경제경영 시험을 본다라는 그런 선입견이 있는데 네. 그걸 과감히 버렸어요. 버리고 나서 여러분들도 뭐 아시다시피 AI 면접 이런 것들은 예외를 두더라도 사실은 신한 디지털 리터러시 테스트라는 SLT라는 새로운 시험 제도를 도입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아마 저도 당황했고 이걸 처음 시험 보시는 분들도 많이 필기는 당황했을 없는데 SLT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이제 필기 시험에서 필기 시험에서 이걸로 하는 거구나. 그렇죠. 네, 경제 경영 대신에 신한 디지털 리터러시 테스트라는 걸 넣어가지고 이 NCS 직업 기초 능력 평가 당연히 여러분들 문해력에는 의사소통 능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 포함된다 그랬으니까 그 부분은 당연히 시험을 보고요. 네. 추가적으로 논리적 사고력, 알고리즘 설계, 상황 판단 능력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되게 당황스러울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의 그런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을, 문해력을 직접적으로 평가해서 정말 실제로 현장에 투입됐을 때 저 잘 모르겠네요 라는 이야기를 받지 않게끔 만드는 요소로서 시험이 시작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그 필기 시험도 우리 취업 준비생들을 굉장히 피곤하게 했었지만 괴롭혔지만 그래도 그거는 뭔가 좀 이제 공부를 하면 됐고 좀 그 익숙하게 뭔가 군두를 딱 붙이고 있으면 열심히 하면 좀 되는 거였는데 네. SLT라는 게 나와서 이게 굉장히 벌써 중요성이 이해가 되는 상황인 건데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채용 과정이 또 바뀌게 되니까 네. 불만들도 많았겠는데요. 네, 저부터가 일단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게 막 취준생들이 저한테 물어보는데 제가 뭘 알아야 되잖아. 뭘 알아야지 뭐 처음 도입했는데 네. 그래서 저도 막 문의도 하고 막 찾아보기도 했는데 결론 결론 선생님들도 진짜 골치 아프시고 그러니까요. 해요. 진짜 힘듭니다. 좀 이렇게 좀 진득했으면 좋겠는데 네. 뭐 시대가 변하니까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맞아요. 인재를 뽑아야겠죠. 네. 근데 내용을 보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경 지식을 요하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불만이 있었다가도 실제 시험장에 들어갔던 친구들은 아 그럴만했다라는 이야기들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네. 너무 당황스럽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경제 경영 공부를 막 깊이 할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들의 문해력을 평가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뭐 이렇게만 얘기하면 사실은 여러분들 와닿지 않죠. 그 배경 지식이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뭘 외우고 공부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내가 생각한 뭐 가치관이라든가 나의 어떤 생각들로 풀 수 있다는 했다? 말씀이죠.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 논리적 사고, 알고리즘 설계, 상황 판단을 평가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네. 예, 사실은 진짜 배경 지식 없어도 풀 수 있는 네.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뭘 또 준비하셨다면서요? 예. 또. 네, 그래서 저희 뭐 시간 이게 들게 하려고. 뭐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만 하면은 SLT 그래서 뭔데라는 생각이 드실까봐 맞아요. 제가 MC 분들을 통해 가지고 테스트 네. 한번 해보려고 네. 문제를 실제로 갖고 왔습니다. 작년 하반기 기출 문제인데요. 네. 땡땡은행에서 땡땡 지점에 근무하는 행원 A가 지점장으로부터 새롭게 출시하는 적금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와 관련해서 지점에서 프로모션 및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기획해와라라고 지시를 했어요. 근데 행원 A,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막 입사 3개월 차로 마케팅 기획 역할을 수행해 본 적이 없어요, 전혀.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다음 중에 행원 A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선택할 방안으로 가장 옳은 것을 골라봐라. 1번, 타 지점에 배치된 동기한테 너 비슷한 질문 지시 받았니? 혹시 어떻게 기획안 쓸 거니? 하고 물어본다. 네. 2번, 대리님 옆에 앉아 계신 대리님한테 대리님 저 큰일 났는데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물어본다. 3번, 소속 지점의 과거 예적금 마케팅 방안이나 사례 대리 있는지 관련 자료를 꼼꼼히 뒤져본다. 4번, 본사 상품기획실에 전화해서 도대체 이 상품 왜 만드신 거예요? 이 상품 내용 뭐예요? 네. 라고 물어보고 그러면은 이 상품 만약에 지점에서 팔면 뭐 어떻게 팔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본다. 자, 정답은? 제가 볼 때는 네. 4번은 이제 하면은 집에 가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3번이 제일 네, 있어 보여. 3번. 3번이 제일 있어 보여. 3번 할 것 같은데 사실 3번은 귀찮거든요. 귀찮고 뭔가 쉽지 않아. 이거 어떻게 그죠. 리서치 할 거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답을 3번을 쓰겠지만 네. 아마도 실제 행하는 건 또 2번에다 했다가는 2번 대리가 어떨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선배가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선배가 좀 괜찮다 싶으면 물어보겠지만 그래도 1번을 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그렇지만 답은 3번을 쓸 것 3번으로. 같습니다. 네. 네, 어떻습니까? 우리 선생님. 저도 사실 저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없는 인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제 근무할 때 몇 번을 골랐냐라고 보면 전 4번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대리님 안녕하세요. 상품 새로 출시하셨는데 마케팅 뭐 어떻게 하는지 좀 팁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옆 대리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찬가지죠. 같은 회사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이 괜찮은 분이면 또 물어볼 수 있지만 네. 또 아닌 분이면 큰일 맞아요. 나죠. 네. 근데 사실 이렇게 하면은 대리님 그래서 저는 이제 본사 직원분들 중에 저를 좋아하시는 분은 별로 없었다는 소문을 듣기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엄밀히 따지면 이거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디지털 네. 리터러시 능력이라는 거는 정보를 습득하고 어디서 얻을지를 보고 그걸 야. 파악해서 좋은 정보를 가려내서 판단을 이루어진다라고 했으니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은 아는 것들은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기존에 있는 정보들을 먼저 취합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3번이군요. 네. 네. 이걸 기본으로 해서 사실 2번과 4번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내가 기본적으로 마케팅 기획안을 미리 골자를 만들어 놓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여쭤보는 것과 맞아요. 처음부터 그냥 대리님 어떡하죠? 몰라요, 그냥. 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천지 차이가 날 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실제 애매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한다든지 실제 사회생활이라든지 인턴 경험을 해보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존의 정보를 좀 습득하고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리터러시 능력 기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딱 하나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얘기하고 싶어요. 네. 저는 요즘에 인터넷을 막 뒤지고 막 하다 보면요 가장 많이 보는 단어가 있어요. 세 줄 요약. 이게 맞아. 아무래도 되게 시대 자체 마약 같거든요. 그거. 마약 같잖아요. 네, 마약이에요. 세 줄 알 수 요약. 있을 것 같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세 줄 요약만 보고 이제 끝내는 거예요. 네. 읽지도 않고. 네. 저부터가 그러는데 여러분은 절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평소에 유튜브 영상으로 정도로만 이제 시청을 한다든지 심지어 이런 저희 코너 같은 경우에도 잘린 클립 영상들만 시청하시고서는 다 봤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 많은데 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은 습관이 들어가지고 문해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책과 신문 같은 거, 글 같은 거를 멀리하지 마시고 끝까지 다 읽으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사실은 멀리 떨어지지 않게 이 문해력 같은 걸 늘릴 수가 있거든요. 기업 분석이나 직무 분석, 산업 분석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관련되어 있는 직무, 들어가고 싶은 회사 이런 것들을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이고 그걸 취합하는 과정이잖아요. 그 안에서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가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모두 리터러시를 기르기 위한 과정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채용 프로세스에서 디지털 리터러시가 가장 잘 보이는 곳이
필기시험이다라고 말씀드린 만큼 필기시험 NCS 기초적으로 내가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다양한 공부들을 하거나 시험을 풀이를 준비하실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규정이나 규범, 매뉴얼 등 지문이 출제되는 내용에 대해서 멀리 느끼지 마시고 자주자주 읽으시면서 반복적으로 좀 노출되는 환경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너무 쉬운 거 좋아하시면 안 되는 게 최근에 알고리즘이 그런 게 잡혔어요. 딱 1분만. 그러니까 뭐든지 1분으로 요약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좀 편해 보일 수 있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해력을 기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방해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뭔가 어떤 성의와 애를 써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네. 자, 끝으로 앞으로 어떤 영역이 좀 중요해질지에 대해서 전망해보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1분 이렇게 요약 이런 것들 계속 그것만 시청하시면요. 거기 안에 갇혀가지고 알고리즘이 여러분들한테 그것만 노출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내 문해력도 낮아지고요. 이거를 말하는 의미 자체가 필터 버블이나 반향실 효과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필터 버블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제공자가 필터링한 정보들만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거. 네. 그리고 반향실 효과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정보들만 습득할 수 있는 커뮤니티에 계속 노출되는 거. 이 두 가지가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문해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도 맞아요. 이해하셨으면 네. 좋겠고요. 관련된 정보들은요. 추가적으로 습득하시고 나면요. 내가 정보를 다양하게 습득해야 되는 필요성이나 이유들도 꼭 숙지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